일단은 3.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 우리 수필에 대해서 알아볼게. 수필 할 때 손수자고 연필, 필기 할 때 필자야. 그러니까 손 가는 대로, 북 가는 대로 쓰는 글.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글이 수필이야. 우리 대표적인 수필 갈래가 일기야. 일기, 편지글, 기행문 이거 다 수필에 들어간다. 북 가는 대로 쓴 글이기 때문에 형식 있다 없다 없다. 형식에 제약을 받지 않고 생각이나 느낌을 산문이 뭐지? 산문, 줄글. 그럼 시는 뭐라 그래? 운문, 운율이 있는 글 운문이라 그러고 줄글로 표현한 것이고 형식이 없다 그랬지. 형식이 자유로워. 정해진 형식 없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느낀 것을 솔직하게 쓰는 것이야. 그러니까 개성적인 글이야. 자신이 생각한 것을 쓰기 때문에 개성적인 글이고 체험이나 감정이나 성격이나 가치관 등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써. 일기 초등학생도 쓰지 그지? 비전문적인 글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필 특징하면 형, 누나, 소개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는데 형식이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나는 수필이 나오는 나는 누구냐면 글쓴이야. 소설에서의 나는 작가가 창조한 인물이지만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고 그리고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니까 개성적인 글이다. 요걸 우리는 수필의 특징이라 그러고요. 비전문적인 걸 누구나 쓸 수 있다. 굳이 작가가 아니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험을 담은 글을 쓰는 방법. 일단 뭐하니? 글감을 정해야지. 글감. 뭘 쓸 것인가 정해야 되는 거야. 글감을 정해. 내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써야겠다. 초등학교 때 놀러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써야겠다. 자신의 추억이라든지 자신의 특징이라든지 우리 뒤에 나오는 글 있지. 뒤에 목소리란 글은요. 자신의 특징을 대해서 적은 거고 가족의 이야기라든지 아끼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글감은 굉장히 자유롭게 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여행 갔던 일을 적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글감은 됐어. 그럼 내용 마련하기.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그 내용을 마련해야겠지. 그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야. 그리고 떠올려보고 내가 뭘 봤지, 뭘 먹었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거야. 그래서 글의 내용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요짜기는 글의 갈래를 되게 이제 뼈대를 만드는 거야. 개요짜기가 처음에는 뭐 쓸지, 처음에는 어떤 거 쓰지, 가운데는 뭘 쓰지, 끝부분에는 어떻게 끝맺을까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게 개요짜기고 표현하기는 뭘까요? 표현하기는 글쓰기겠지. 자, 글쓰기고요.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 개요를 바탕으로 개요 짠 거 처음에 뭐 쓸지 가운데 뭐 쓸지 우리 개요 짰지 그지? 그 개요를 참고해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요. 특히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 그 하고 싶은 말, 주제를 잘 드러나도록 써야겠지, 그지? 이렇게 썼으면 끝 아니지, 그지? 고쳐 쓰기를 해야겠지, 그지?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좋아. 소리 내어서 읽어봐가지고, 고쳐야 할 부분이 뭔지, 어법에 맞지 않는 건 뭔지, 문단 배열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는 거야. 문장 호응이 맞는지 맞춤법이 맞는지 띄어쓰기 맞는지 이런 거 생각해서 고쳐 쓰고요.
어, 자,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생각해 봐야 될 점,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는지, 예상 독자에게 뭐 중학생 내 친구들한테 내 친구가 예상 독자면 그에 맞게 적어야겠지, 그지? 진솔하게, 솔직하게 적어야 되는 거야. 진솔하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고요. 글은 처음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 처음 부분 시작하는 방법. 처음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리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난 겨울 방학. 이건 시간적 배경이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우리 학교 뒤 이렇게 하면 공간적 배경이지. 이렇게 알리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대화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나 다음 주에 전학가. 뭐? 먼저 말 못해서 미안. 이렇게 하면 대화로 시작한 것이고, 질문으로 시작하면 호기심을 유발하겠지. 지희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중학교 생활은 어땠을까? 지희 만나가지고 중학교 생활이 어떻게 변했지? 궁금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 유발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고, 글감을 소개하는 거야. 짱아라고 이제 우리 집 강아지 개 이름인데, 이 짱아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짱아를 소개하면서 시작해도 괜찮고요. 5번째,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의 의의는요, 자신 생활, 우리 일기 쓴다고 생각해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지, 그지? 그리고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고, 정신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이제 목소리라는 학생 작품인데, 학생이 자기의 특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을 한번 보자. 목소리 수필이고요. 제재는 목소리고, 남들이 남자 같다고 오해하는 내 목소리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들을 나열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남자 같은 목소리지만 굉장히 이 글쓴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목소리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다양한 경험을 제시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났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야. 첫 부분 볼게. 지난 겨울 방학. 요거 시간적 배경 나왔다, 그지?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집 공간적 배경이 나왔고, 자, 오해받았던 일을 얘기할 거야. 일화를 소개할 거야.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거야. 광고 전화였다. 내가 언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지 하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물음에 대답하였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무료 행사를 하니까 자기네 회사 누리집에 꼭 한번 접속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한마디 하셨다. 근데 나는 이름만 보고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 남학생이네. 자, 오해받은 경험. 첫 번째, 오해받은 경험 첫 번째가 광고회사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름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듣고 남자인 줄 알았다는 거야. 잠시 동안 침묵. 왜? 자, 이 광고회사 사람의 말에, 상대방 말에 당황해가지고요. 상대방의 말에 당황해서, 그래서 침묵. 네. 그 순간 당황해서, 이게 이제 느낌이지, 느낌. 나의 느낌. 글쓴이 나의 느낌이고요. 당황해서 바로 아니라고는 하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저 사실은 여잔데요. 이런 말을 못한 거야. 그분이 어느 학교에 배정받았냐고 하셨다. 여중에 배정받은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땡땡 여중이라고 하면 왠지 그분이 무안해 하실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땡땡 중학교에 배정받았다고 말한 거야. 나의 성격이 어때요? 여기에 나의 성격이 굉장히
배려심이 강하다, 그지? 배려심이 있다, 그지? 괜히 지금 나를 남자로 아는데 땡땡 여중이에요. 그럼 너 여자였어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할까봐 그냥 땡땡 중학교 배정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지는 않았는데 남자인 줄 알았다니. 자, 그러면 원래가 목소리가 낮은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막 나오지만 그때는 살짝 충격을 먹었다. 자, 나의 느낌 두 번째. 살짝 충격적이었다는 거야.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낮고 굵은 목소리 때문에 이와 비슷한 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겪었다. 소리도 큰 편이기 때문에 친구와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면 내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였다. 왜? 여학생이 낮고 굵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 목소리를 냈어.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봤대. 학교나 캠프에서 연극이나 역할극을 할 때에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남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항상 남자 역을 맡았대요. 이렇게 전화기로 이제 이렇게 이런 평상시의 목소리가 남자로 오해받는데 전화기를 통해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전화기로 들리는 내 목소리는 더 낮고 굵었어. 친구들도 나를 남자로 오해하곤 한다. 전화로는 나와 내 남동생의 목소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하루는 어머니 친구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 저번에 그 집 아들내미 전화 참 잘 받더라. 이 그 집 아들내미가 누구야? 나지, 그지? 누구로 오해한 거야? 동생으로 오해한 거지. 동생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나를 형이라 생각한다. 형이라 생각하고 이제 누나라 생각 안 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친구 집에 전화할 때면 난 거의 언제나 그 아이의 남자친구라고 오해를 받았다. 하루는 내가 장난삼아 친구에게 물었다. 야, 내 목소리가 많이 특이하냐? 응, 남자면 평범한데 내가 여자라서. 남자면 그 목소리가 딱 맞겠다는 거야. 친구와의 대화를 직접 인용했지. 친구와의 대화를 직접 인용해가지고 현장감, 생생함을 주고요. 현장감, 생생함을 느낄 수 있고. 핵심 포인트 1. 글쓴이가 이 글을 시작한 방법, 시간적 배경, 지난 겨울방학, 공간적 배경, 집을 제시하면서 시작했고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들이 나열되어 있지, 그지? 강구에서 전화 왔는데 남학생으로 오해받았고 길거리나 학교에서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 시선을 끌었지, 그지? 그리고 전화하면 주변 사람들과 전화할 때 남자로 오해받고요. 처음과 중간 부분은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이고 그 다음에 라보자. 이쯤 되면 다들 내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할 거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고 묻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오히려 낮고 굵은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했지, 그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했다. 주변 사람들은 너 고민되겠다. 스트레스 받겠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느낀다? 고마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러면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가 쭉 나오겠지.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첫 번째,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는 목소리 덕분에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게다가 나는 얼굴에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목소리와 관련하여 나를 기억했다. 남자 같은 목소리를 가진 아이로. 이게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잘 기억한다는 거. 그 덕분에 학교 앞 빵집에서 일하는 언니하고 서점 아저씨와 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게 남들하고 또 이 목소리 때문에 쉽게 친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유가 나와 있고, 얼마 전 인터넷 게시판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아이가 쓴 글을 보았다. 그 밑에 적혀있던 답변은 나중에 수술하세요 였는데, 수술하세요. 돈 가지고 수술로 목소리가 해결되나 보지? 돈 갖고 해결하라는 소리지, 그지? 나는 다른 답변을 해주고 싶었다. 낮고 굵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소리 덕분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줄임표 썼지. 여운을 주지. 여운을 형성한다. 자, 핵심 포인트 2.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낮고 굵은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되어 있지. 글쓴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처음에 만나는 아이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목소리와 관련지어 나를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빵집에 일하는 언니, 서점 아저씨하고도 친하게 됐다고 그랬지, 그지? 다른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그래서 끝에 부분은 내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끼고 독특한 목소리가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 가볼게요. 목소리 주제는 남들이 남자 같다고 오해하는 내 목소리가 나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건 수필이지, 그지? 수필이고 목소리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지. 글쓴이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 글의 짜임은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들이 쭉 나열되지.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 뭘로? 남학생으로 오해받았고 길거리에서도 주목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전화할 때 동생이나 아버지로 아는 경우도, 남동생이나 아니면 남동생 친구들이 오면 형이라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라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나는 내 목소리가 되게 고맙게 느껴진다. 왜? 내 목소리는 나만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 글에서 감동이나 즐거움이 느껴지는 이유. 남학생을 오해받은 상황을 굉장히 솔직하게 제시했지. 그리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지. 그게 인상적인 거야.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감동을 느끼지, 그지? 이 글의 글쓴이의 글쓰기 방법과 효과는요. 글쓴이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공감이 되고, 자, 유사한 경험을 반복 제시했지. 왜 이렇게 유사한 경험을 반복 제시할까? 주제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맨 끝에 점점점 말줄임표로 끝나가지고 여운이 느껴지고, 인터넷 게시판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목소리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하지.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합니다.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의 방법은 일단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고요. 독자가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잘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주제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돼. 학습 활동 보자.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들, 광고 전화 받았을 때 남학생으로 오해받았고, 길거리 다닐 때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보고 연극이나 상황극 할 때는 남자 역할 따놓은 당상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가 고민이겠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자,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까닭은 자신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면 특별한 게 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그 다음에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표현의 효과를 말해봅시다. 목소리에 대해서 친구와 나눈 대화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 있지. 그래서 생생하게 떠올라서 재미가 느껴집니다.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어 공감이 되었고 유사한 경험을 반복 제시해가지고 주제를 파악하기 쉬웠고 처음 부분에 목소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해가지고 흥미를 끌었고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말하는 부분 맨 끝에 부분 말줄임표 여운주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글과 관련지어서 쓴 것이 인상적이다. 자, 그러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써야 되고 친구가 또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쓰고 독자가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되고 주제는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글을 쓸 때 처음에 글감을 정해야 되지, 그치? 글감은 자기가 경험 가운데 인상적인 것을 써도 되고 자기의 특징, 별명 이런 것들 별명이 생긴 이유, 취미 이런 것도 글감이 될 수 있고 주변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글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집 짱아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그럼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내용 마련하기야. 내용 마련할 때는 생각 그물, 연상되는 걸 다 적어보는 거야. 목소리, 남자 역할 했죠. 남자는 오해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 그물이라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쫙쭉 적어보는 거고, 육가 원칙에 따라서 내가 언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집, 학교, 길거리에서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들을 어떻게 했는데 목소리가 넓고 굵은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낀다. 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육가 원칙에 따라서 정리해 본 건데 이렇게 하면서 글감을 마련하는 거야. 내용 마련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3분 동안 줄글 쓰기도 괜찮고요. 스스로 묻고 답하기도 묻고 답하면서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떠올렸어. 그리고 개요짜기는 처음 부분, 가운데 부분, 끝 부분을 뭘 쓸지 정하는 게 개요짜기고요. 그리고 표현하기는 글쓰기지 감상 나누기가 맨 끝이야. 감상 나누기는 글을 읽고 친구들하고 감상을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어디까지? 소단한 문제까지 풀어오자. 수고했습니다.